어제는 심의 바탕을 인식하는 몸자 발성과 일상관을 이렇게 더한 그런 이제 방법으로 수행을 해봤어요. 오늘은 신의 바탕을 인식하는 수상관과 호흡법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고 그 호흡법과 발성법을 연계해서 심의 바탕과 식의 바탕을 한 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동안에 인식하는 그런 이제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호흡법인데 수상관을 하는데 쓰여지는 호흡법은 나선호흡이라는 거예요. 수상관은 여기를 미심단이라 그래요. 미심단. 어제 우리가 연습했던 명치 위 1cm, 속으로 5cm 들어간 요 자리는 중심단. 그리고 요 자리를 중황단이라 그래요. 이제 요 자리가 있는데 요거는 중극단이라 그래요. 여기가 있는데 여기는 또 옥침단이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하단전단이고, 그리고 여기가 황정단이고, 그리고 여기가 명문단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황중단이고, 그리고 여기가 회음단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백회단이에요. 우리 몸 안에 부처님을 모실 수 있는 12개의 단이 있어요. 불단이야. 그것이 지금 요 점으로 표현된 요 자리들이에요. 하나가 빠졌군요. 영대? 여기가 이제 영대단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미심단, 중심단, 하전단단, 회음단, 명문단, 영대단, 옥침단, 백회단으로 이어지는 요 몸의
맨 그 가쪽 테두리 부분 이것을 갖다가 박간몸이다 그랬어요. 박간몸. 그래서 이제 사념초관이라는 이것이 부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최초의 수행법이에요. 소승불교의 위파사나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사념초관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념초관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신념초관, 수념초관, 의념초관, 이것은 또 신념초관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법념초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념초관 중에서 신념초관이라는 것이 박간몸을 관찰하는 관법이에요. 소승불교에서는 이 박간몸 관찰법을 뭐라고 하냐면 살가수행이라고 해요. 살가수행. 소승불교의 청정도론이라는 책에 보면 저 살가수행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피력을 하는데 그 살가수행이 바로 박간몸을 관찰하는 수행이고 요 테두리 이 백회에서 미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중심에서 하단전으로 이렇게 해서 회음으로 이렇게 해서 명문으로 이렇게 해서 영대로 이렇게 해서 옥침으로 이렇게 해서 백회까지 올라가는 이 테두리를 관찰하는 것을 갖다가 살가수행이라 한다. 미심, 중심, 하단전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을 앞기둥이라고 그래요. 앞기둥. 그리고 옥침, 영대, 명문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을 갖다가 뒷기둥이라 그래요. 그리고 백회에서부터 중앙, 중급, 황중, 황정, 회음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을 중간기둥이라 그래요. 이 중간기둥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 안몸이라고 불러요. 뇌와 척수 전체, 이거를 중추신경이라고 하는데 요즘 말로는 중추신경 전체를 중간기둥이라고 하고 안몸이라고 불러. 이 안몸의 상태를 관찰하는 것을 갖다가 수념초관이라 그래요. 의념초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마음이 내재된 장소, 그것을 갖다가 관찰하는 것을 갖다가 의념초관이라 그래요.
마음이 내재된 장소가 어디냐? 결국에는 이 뇌를 대뇌에서부터 시상, 중뇌, 교뇌, 연수, 소뇌 그리고 이 척수 영역 전체 여기가 마음의 바탕을 이루는 근본 정보가 내재된 자리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 꼬리뼈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이 꼬리뼈의 끝자락에서부터 의념처를 이루는 게 대뇌 피질 끝자락까지인데 여기까지 도합 43개의 계단이 있어요. 43개의 계단에 마음을 이루고 있는 근본 정보가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그 43개의 계단의 상태를 관하는 것을 갖다가 의념처관이라 그래요. 이렇게 해서 안몸을 무념처로 삼고 바깥 몸을 갖다가 무심처로 삼아서 무념과 무심을 서로 마주보고 이 바깥 몸과 앞몸 사이에서 밝은 성품이라고 하는 생명에너지가 생성되는 것을 함께 관하는 것을 법념처관이라 한다. 안몸을 무념처로 삼고 바깥 몸을 무심처로 삼아서 무념초와 무심초가 서로 마주보도록 하고 그 상간에 여기와 여기의 이 사이, 여기와 여기의 이 사이에서 생명에너지가 생성되는 것을 관찰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법념초관이라 그래요. 이게 부처님이 맨 처음 제자들한테 가르쳐준 수행법이에요. 이 궁극으로는 우리가 사념초관을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이 우리 몸에 세워지는 12개의 기점에 단을 만들 수 있어야 돼. 어제는 중심단을 만들었어요. 오늘은 미심단으로 들어가서 중앙단을 인식하는 수련을 할 거예요. 자, 이 중앙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중앙이라는 자리는 삼뇌실이라는 뇌실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런 이제 뇌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뇌실 안에는 뇌 안에 있는 방이에요. 그 방에는 뇌척수액이라는 물이 이렇게 채워져 있어. 이렇게. 그 뇌척수액이 삼뇌실 우위 쪽에 있는 이제 맥락을이라는 모세혈관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맥락을이라 그래요. 이 모세혈관에서 거슬러져서 이렇게 물이 찰랑찰랑 채워져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중앙단으로 들어가서 이 삼뇌실에 채워져 있는 물의 형상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이 아니다. 실제로 그 속에 물이 채워져 있어. 그래가지고 그 물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방 하나를 만들고 또 이렇게 해서 척수 끝까지 내려가고, 이 물이 결국에는 대뇌를 다 이렇게 싸고 있고 뇌를 다 이렇게 싸고 있어요. 척수도 싸고 있고
이 물주머니가 안몸 전체가 물주머니에 들어있다. 그런데 여기는 연못처럼, 내 머릿속에 연못처럼 실제로 이런 호수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들여다보는데 어떻게 들여다보느냐? 이 미심단이라는 것을 이렇게 자극해요. 요것이 바로 나선호흡이라는 거예요. 이 나선호흡은 나중에 중심단에서 이렇게 가지고 중국단까지 들어가고, 영대에서 이렇게 하고 중국으로도 들어오고, 백해에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도 들어오고, 이거 쭉 해가지고 여기로 여기까지 내려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호흡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그래서 오늘 배우는 호흡법은 대단히 중요하다. 숨을 들이쉬는데 우리가 코로 숨이 들어가잖아, 그죠? 그런데 숨은 코로 들어가지만 감각은 이렇게 나선으로 미심으로 숨이 빨려 들어가서 이 중앙단을 자극하는 것을 느끼고, 호흡으로 중앙단이 자극이 될 때 중앙단에 있는 뇌척수액이, 요게 뇌척수액이라고 그랬어요. 파동하는 그 형상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파동해. 이런 물결처럼. 숨을 들이쉬면서 머릿속에 이 중앙단을 갖다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미심은 여기죠. 깜깜해. 어두워. 그런데 그 어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이런 물결의 파문이 있어. 이 물결의 파문이 우리 눈의 시신경을 타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 물결이 출렁이는 그 샘에 시신경 2개가 양쪽으로 지나가. 그래서 내가 눈을 안으로 떠서 그 머릿속 중간을 보려고만 하면 거기서 이와 같은 뇌척수액이 갖고 있는 이 수상이 드러난다.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이런 이미지하고 그 머리골 속에 있는 텅 비어있는 공간의 감각, 그리고 맑고 투명한 느낌. 어두워. 첫째, 어둠이 있고, 둘째, 물결의 일렁임이 있고, 셋째, 맑고 투명한 텅 비워짐이 있다. 이 맑고 투명한 텅 비워짐을 뭐라고 하냐면은 식의 바탕이라고 불러. 이것이 내 생명을 이루는 또 다른 반쪽이다. 여기서 생각이 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안몸에 내려져 있던 정보들이 이렇게 떠올라서 여기 와서 맺혀. 그래서 이 식의 바탕에서 눈, 귀, 코, 입, 몸, 생각의 정보가 여기서 드러난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 바탕 위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본래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바탕은 맑고 투명하고 텅 비워진 그 자리예요. 그게 나의 근본 바탕이다. 가슴에서는 편안한 것이 감정의 바탕이고, 편안함.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맑고 투명하고 텅 비워진 이 느낌이 근본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마주 보면 그게 본성이다. 이렇게 식유 바탕이 여기서 세워지고 식물 바탕이 가슴에서 세워져서 이렇게 서로 마주 보면 이게 본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내 생명이 시작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나선 호흡을 통해서 미심으로 들어가는 법. 그래서 이 중황단에서 어둠과 물결의 일렁임과 맑고 투명한 텅 비워짐을 인식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 물결의 일렁임이 잘 안 느껴질 수도 있어. 그러면 그건 그냥 이미지로 만들어라. 그리고 맑고 투명하고 텅 비워진 이 상태를 주시하는 것을 갖다가 이것을 주로 삼아라. 그러면 식의 바탕을 인식하는 것이다.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눈을 감고 코로 들이신 숨이 이 비공을 자극하는 것을 느껴보세요. 숨을 들이쉬면서 이 비공이 자극되는 느낌, 그거를 갖다가 지각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봐요. 숨을 천천히 들이쉬어요. 다시 내쉬고 다시 천천히 들이쉬어요. 다시 내쉬고 천천히 들이쉬어요. 다시 내쉬고. 비공이 자극되는 게 느껴지나요? 숨이? 자, 이번에는 그 비공의 자극을 나선으로 이미지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비공의 자극을 머릿속으로 끌고 가요. 실제로 이 코의 후각신경은 이 비공에서 머릿속으로 두 줄이 들어가요. 이렇게. 그거는 신경이 감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코에서 후각신경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대뇌 기저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감각이 있어. 실제적인 감각이. 그런데 이제 시상으로 들어가면 거기선 감각이 끊어져. 다만 맑고 투명하고 텅 비워진 느낌이 여기서부터 인식이 된다. 여기까지는 코의 후각신경이 호흡을 거기까지 끌고 가고,
그 이상으로 들어가면 조 느낌이 그 자리에서 드러난다. 코로 숨을 뚫고 들어가는데 미심에서부터 이런 또아리를 트는 나선으로 숨이 이렇게 터널을 만들면서 나팔처럼 좁아지면서 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요 이미지를 그려주는 게 중요해. 자, 후각신경을 따라서 숨을 들이쉬는데 미심에서 나선으로 이렇게 숨이 빨려 들어가서 중황단의 그 숨의 끝점이 머물도록 해라. 그리고 눈은 숨을 따라서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눈의 그 시각은. 그래서 그 삼내실의 내척수의 그 느낌을 눈으로 들여다보는 거지. 자, 숨을 나선으로 해서 미심으로 빨아들여 봐요. 그리고 중앙단에서 어두움과 맑고 투명한 그 느낌이 함께 하는 것을 들여다봐요. 숨은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은 그 자리에다 두는 거죠. 자, 다시 나선 호흡으로 천천히 들이쉬고 중앙으로 들어가요. 숨을 내쉬면서 중앙의 그 공간의 그 느낌, 다시 숨을 천천히 나선으로 들이쉬고 내쉬면서 그 공간의 느낌, 다시 나선으로 들이쉬고 내쉬면서 공간의 느낌. 다시 들이쉬고 나선으로 내쉬면서 공간의 느낌. 들이쉬고 내쉬고. 눈은 그 머릿속에 그 공간의 느낌을 계속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숨을 들어가는 감각이 코 비공에서 이제 느껴지면 그때 나선으로 또아리를 틀어주면 돼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숨이 들어가고 나오면서 미심단에서부터 중앙단까지의 그 공간의 텅 빈 느낌, 그리고 그 맑고 투명한 그 공간의 느낌, 그 느낌을 갖다가 주시해요.
나선으로 들이쉬고 내쉬고 머릿속 텅 빈 공간의 느낌 다시 들이쉬고 내쉬고 머릿속에 텅 빈 공간의 느낌 들이쉬고 내쉬고 머릿속에 텅 빈 공간의 느낌 내쉬고 머릿속에 텅 빈 공간의 느낌을 볼 때 그 공간에서 저렇게 물결이 일렁이는 그 이미지를 한번 잡아봐요. 마치 큰 호수에 물결이 일렁이는 것처럼 큰 바다에 물결이 일렁이는 것처럼 그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한번 세워봐요. 숨을 들이쉬고 나선으로 머리볼 쪽을 보고 공간감이 느껴지면 거기에서 물결이 일렁이는 이미지를 잡아본다. 다시 나선으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머리볼 속에 일렁이는 그 물결의 느낌을 잡아본다. 검은색의 물결인데 그 검은색의 물결의 느낌이 아주 맑고 투명해. 천천히 나선으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머릿속에 그 느낌을, 텅 빈 그 느낌을 주시하고 그 느낌이 물결의 일렁임으로 인식되도록. 머리볼 속에서 혈관의 박동이 느껴지고 혈관이 심장 박동에 따라서 움직이면 혈관의 움직임이 삼내실의 내척수액을 또한 파동을 시켜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거기서 일렁임이 일어나. 미심단에서 나선호흡으로 중앙단으로 들어가고 중앙단에서는 식의 바탕을 본다.
중심에서 세워졌던 심의 바탕과는 또 다른 느낌이죠. 맑고 투명해. 중심에서 느껴지던 편안함하고 이 맑고 투명한 이 느낌은 같지 않다. 머리골 속에서 이 텅 빈 공간감을 인식하는 것을 사마타라 그래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공관이에요. 공관. 텅 빈 것을 관한다. 텅 빈 느낌을 눈으로 보다 보면 뭐 생각이 안 일어나. 이렇게 인식되는 텅 빈 공간감을 식의 바탕이란다. 어때요? 그 머리골 속 공간이 그렇게 인식이 돼요? 숨을 따라서 이렇게 머리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돼요? 그게 나의 반쪽이. 반쪽은 여기 있고 반쪽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몸이라고 얘기해요. 몸자, 머리의 네모, 가슴의 네모. 두 개가 하나로 연결된 거잖아. 그게 몸이요. 그 몸 안에 저 식의 바탕과 심의 바탕이 그렇게 깃들어 있다. 이미 깃들어 있는 것을 우리는 다만 보지 못할 뿐이요. 이미 있는 것을. 부처님을 뭐라고 불러요? 열애라고 그러죠. 열애, 그치? 열애의 여자가 바로 이것과 이것이 서로 마주보는 거를 여라 그래. 그게 여요. 미심단으로 해서 중앙단으로 들어가서 중앙단에서 식의 바탕을 봐라. 옛날에 저 안양에 가면 대행 스님이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비구니 스님인데 이 스님의 도력이 대단했어. 아주 신도도 많고 상자들도 아주 많죠. 이
대행 스님이 이 한마음, 심주 한마음, 주인공 또는 마음을 관해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데 어느 날 어떤 총각이 찾아왔어. 대행 스님이. 이 사람은 직업이 뭐냐면 중국집 주방장이에요. 나이가 나보다 한 살 더 많았어. 그때 당시 이제 저도 그 대행 스님 회상에 있으면서 대행 스님한테 이제 공부를 배우고 있었을 때인데 성이 이윤씨인데 그 대행 스님을 칭견하니까 대행 스님이 어찌 왔노 그래서 심주 한마음을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대행 스님이 눈을 안으로 뜨거라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갖고 하고 이제 물론 나와가지고 주방장이니까 맨날 칼질을 해야 되나 중국집 주방장이니까 근데 눈을 안으로 뜨니까 칼질을 어떻게 했는 거야 이게. 그래 와가지고 아니 눈을 안으로 뜨니까 칼질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행 스님이 그럼 그 칼질은 그만두고 이 눈을 안으로 본 그 자리나 칼질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주방장이니까 이제 눈으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서 이제 거기를 칼질을 막 하는 거야 이렇게. 그 어느 날 한 소식을 했어. 그래가지고 대행 스님한테 이제 뵈러 왔어요. 그 어찌 왔노? 아니 눈을 안으로 뜨니 거기서 한마음을 봤습니다. 그러냐? 그럼 무엇이 보이느냐? 형상이 없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 그거 뭐 반쪽은 된 것 같은데 그게 온전한 건 아니고 더 하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영혼을 보는 거야. 보이지 제사 지낼 때는 뭐 저기 영가가 앉아 있는 거, 뭐 저 영가는 누구고 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저는 대행 스님 모시고 있다가 지리산 토굴로 이제 정진한다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나 있는 데를 알고 이제 이 사람이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매일 앉아가지고 거기다 칼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심주 한마음 이러면서 이제 칼질을 하는 거죠. 어느 날 이제 같이 장을 본다고 함양장에 이제 시장을 갔는데 그때 이제 얘가 이제 뭐가 보이냐면 오이를 보면 오이가 어디에 쓰는 약인지를 알아. 감자가 어디에 쓰는 약인지를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스님 쟤는 어디에 쓰는 약이고 얘는 어디에 쓰는 약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처음에는 영가가 보이다가 나중에는 사물의 그 성향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참 나랑 같이 한 1년 넘게 있었어 토굴에서. 그러다가 이제 내려갔는데 얘는 출가를 하고 싶었는데 출가를 못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건설업자가 됐어요. 그럼 지금도 가끔 전화가 오는데 전화 꺼놓고 안 받아. 얘가 사단시켰어. 그냥 하도 한 번 전화 오면 말이 많아가지고 자주 사단시켰는데 거기서 멈춘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반쪽이지. 대행 스님이 반쪽은 됐구나. 근데 여기만 된 거예요. 여기는 안 되고. 그래 이제 가끔 내가
여기와 여기가 같이 이렇게 마주봐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길들여져 있고 거기서 신통이 생기고 이러니까 여기에 대한 참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는 발전이 안 되고 나가서 이제 속세에서 그 노동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술도 먹어야 되고 이러면서 술만 먹으면 술 취해가지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까운 사람이었죠. 그 사람 능력은 참 대단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미래를 보더라고. 그걸 가지고. 언제는 뭐가 나타날 거고, 언제는 뭐가 어떨 거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훌륭한 인재가 꽃을 다 피우지 못하고, 그렇게 됐는데, 이 심의 바탕이나 심의 바탕이나 어느 한 가지만 이렇게 딱 그 틀을 잡아도 거기서 이제 칠식이라는 식이 발현이 돼요. 7번째 의식이요. 우리는 아니비설신이가 있잖아. 이건 6개의 의식이잖아. 7번째 의식이 발현이 돼요. 그게 이제 신통이요. 이미 갖추고 있는 능력들을 우리는 그거를 깨워서 쓰지 못한다. 그러면서 엉뚱한 걸 찾는 거예요. 무슨 비법이 있나, 뭐가 있나. 아니요. 오로지 이 자리와 이 자리가 서로 마주보면 그것이 한 마음이 되고 그것이 주인공이 되고 그것이 본성이요. 그것이 비로소 온전한 생명의 시작이다. 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니 눈이 온전해지고 귀가 온전해지고 코가 온전해지고 입이 온전해지고 몸이 온전해지고 생각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느낌은 아시겠죠? 어제 느꼈던 이 심의 바탕 무심 이 편안한 심의 바탕 숨을 들이쉬어서 그 공간의 투명함을 보는 이거는 무념이에요. 무념. 이 무념과 이 무심이 서로를 여의지 않도록 해요. 얘는 얘한테 그리움이 가 있도록 하고 얘는 얘한테 그리움이 가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요. 자, 이번에는 나선 호흡으로 미심에서 중앙까지 들이쉬어서 그 무념의 그 느낌, 텅 비워지고 맑고 투명한 그 느낌을 들여다보고 숨을 내쉬면서 옴 하면서 가슴을 올려주고 가슴 바탕에 편안한 자리를 본다. 들어갈 때는 무념, 숨을 내쉴 때는 발성을 옴 하면서 무심. 요걸 해볼까요? 자, 제가 구령을 붙여드릴게요. 나선 호흡으로 숨을 들이쉬고 무념, 숨을 내쉬면서 옴 발성
머리골 속에서 무념, 내쉬면서 운발성. 무심. 머리골 속에 무념과 무심이 서로 마주 보도록 한다. 능연. 이것을 능연이라 그래요. 자, 미심에서 나선호흡으로 중앙땅까지 들이쉬면서 무념, 무심, 무념과 무심의 능연. 미심에서 숨을 들이쉬면서 무념, 무심, 능연, 미심에서 호흡을 중앙땅으로 들이쉬면서 무념, 무심, 능연, 능연을 할 때는 머리골 속에 그 텅 빈 느낌과 가슴 바탕의 편안한 그 자리가 서로 마주 보도록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텅 빈 느낌과 편안한 느낌의 차이를 뚜렷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호흡을 들이쉬면서 무념. 무심. 능연. 미심으로 호흡을 들이쉬면서 무념. 능연. 미심에서 중앙단으로 호흡을 들이쉬면서 무념. 무심. 능연. 호흡을 들이쉬면서 무념. 무심. 능연.
잘 되는가요? 숨을 들이쉬면서 문념할 때는 그 머릿속에 빈 공간을 이렇게 보고, 내쉬면서 옴 할 때도 그 머릿속에 빈 공간이 가슴의 울림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심할 때도 요 머릿속에 그 빈 감각이 가슴 바탕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능연하면 이 머릿속의 빈 감각과 가슴 바탕의 편안함이 두 개로 똑같이 이렇게 균등하게 마주보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어렵진 않죠? 다 할 수 있겠죠?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이제 할 때 어제 인법을 알려주셨잖아요. 무심할 때는 요 두 번째 검지손가락하고 하고 또 스님께서 다른 금강상경 수업에서 중앙자리를 집중할 때는 가운데 손가락을 끝을 짚어주려 하셨잖아요. 그 좀 그 잔재주 같지만 이렇게 손가락을 바꿔서 그 인법을 해가면서 해도 도움이 될까요? 아주 훌륭하구먼. 어떻게 안 알려줘도 그렇게 안디야. 해도 되는지 많은지. 자, 문염을 할 때는, 숨을 들이쉴 때는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세 번째 손가락 지문 있는 그 위치점을 살포시 짚어줘요. 그래서 요 자세로 머릿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오음자 발성을 할 때는 손가락을 바꿔서 이렇게 해주고, 무심을 이렇게 인식한 다음에 능연을 할 때는 이 두 개의 손가락을 같이 이렇게 해서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줘요. 그러면 착 분리가 돼. 인법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무념인법, 무심인법, 능연인법. 요 인법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다 보면 어느 땐가 내가 무념을 했어, 무심을 했어, 이 손가락이야, 저 손가락이 헷갈릴 때도 있어. 그때는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렇게 그것까지도 헷갈릴 정도면 아주 잘하고 있는 거다. 아주 거기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잠든 거고 똑같은 거예요. 이 손가락을 바꾸니까 그 경로가 약간씩 틀려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 나중에 그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져요. 그냥 여기만 딱 짚어도 그 속으로 탁 들어가서 무념이 되고, 그냥 탁 하면 가슴 바탕으로 척 가서 무심이 되고, 이렇게만 딱 잡아주면 능연이 그냥 착 돼요. 그냥 평상시에는 이러고, 누가 이러고 있으면 아, 저 사람 능연하는구나 그러고 알면 돼. 그럼 건드리지 말아야지. 아이고 훌륭하구먼. 이렇게 알면 돼요. 이러고 있으면 아, 저 사람 무심하고 있구먼. 발성을 해서 일상을 세워주기도 하지만, 그냥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동작만으로 수상관과 일상관을 병행한다. 소리가 없이도.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수련을 하면서 마음껏 이렇게 발성을 할 수 있는 환경이면 그렇게 해. 그리고 여럿이 있는데 나 혼자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면 그냥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그렇게 해.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어. 이것은 스스로를 제도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거칠음을 제도해. 두려움과 슬픔과 분노와 이 모든 것을 다 제도해. 그냥 이 능연하는 한 가지 법으로 감정과 의식을 제도하고 능연하는 한 가지 법으로 능히 일체 영가를 선도해. 부처님에게는 최고의 공양이고 부처님은 뭐 이것저것 뭐 많이 음식 갖다 주는 거 하나도 안 좋아해. 부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능연 공양이야. 이게 법공양이요. 또 하나는 착한 공양이요. 내 마음의 착한 마음, 남을 위해서 기쁘게 해준 그 공덕, 그게 우리가 부처님한테 바쳐야 될 공양이에요. 스스로를 제도하고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능히 바깥 세상의 일체의 거칠음을 다스린다. 정토불사가 이보다 더 좋은 정토불사가 어디 있어? 이게 정토불사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 법을 배웠어. 다만 이제 노력하면 돼. 이건 어려운 게 아니다. 그저 숨 한 번 들이쉬고 내쉬는데 무념무심 능연이 있으니 그것을 어찌 어렵다 하겠는가. 다만 이 의식의 노름, 감정의 노름 여기에 치우쳐서 이 능연하는 것을 망각한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능연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 자체로 여요. 부처님의 반쪽. 생명이 성스러워지는 첫 번째 길이에요. 그렇게 능연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한번 나중에 봐봐.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성스러운가. 응? 스스로를 가장 아름답게 하는 방법이다. 식의 바탕이 심의 바탕을 여의지 아니하고 심의 바탕이 또한 식의 바탕을 여의지 않나니 일러서 금강해탈이로다.
두 자리가 떨어뜨리려고 해도 떨어지지 않는 그 상태. 본래 한 몸이니 그 본래로 그렇게 돌아가는 그 상태. 이것을 건강해탈이라 한다. 건강경에서 선남자 선여인이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응은하주 운하 항복기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바랬을 때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게 하며 그 마음을 항복받겠습니까? 머물게 해야 할 그 마음은 이 능연심이고 항복받아야 할 그 마음은 의식과 감정의 습성이에요. 선남자 선여인이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했다고 하는 그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은 바로 이제 이 견성오도를 말하는 거예요. 본성을 처음 본 사람이 어떻게 그 본성에 머무르며 의식, 감정, 의지에 치우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부처님한테 물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본성을 본 사람은 그 본성을 이루는 두 가지 요소가 하나로 이렇게 달라붙어서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해서 동떨어지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일체 유상에 머무르지 말고 이 눈, 귀, 코, 입으로 들어오는 것에는 아예 신경도 쓰지 말고 오로지 그 마음, 그 마음에 머물러라. 그것을 건강해탈이라 한다. 신의 바탕과 싱의 바탕이 오로지 서로를 그리워해서 아주 그 보고 싶은 사람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그 그리움으로 지극하게 이것과 이것이 서로를 이렇게 갈망하도록 걸을 때도 이 마음으로 걷고 앉아 있어서도 이 마음으로 앉아. 때로는 짬짬이 말을 들으면서도 이 마음으로 듣다가 경계를 치해야 될 때는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것을 쉼 없이 행하다 보면 예와 예가 한 덩어리가 돼요. 처음에는 여기서부터 텅 빈 관 같은 것이 이렇게 머릿속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 관이 이 무념처와 이 무심처를 하나로 이렇게 연결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제주도 사람이었어요. 부부가 공부를 한다고 이제 제가 이제 연화사에 왔는데 이 사람의 목표는 무당이요. 무당이 되는 거예요. 아주 잘 맞히는 무당. 그래 이제 그 무당이 되는 비법을 가르쳐 달라고 온 게요. 그다음 부부가 와가지고 부인은 열심히 공양도 하고 신랑은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주 뭐 허드렛 일 열심히 하고 그래 뭐
1년이라도 뭐 무당되는 법은 얘기도 안 하고 다만 심식이려를 이루어야 한다. 이 명도가 되려면 심식이려가 안 되면 명도가 안 된다 이러니 도대체 심식이려가 뭐냐 심식이려가 뭐냐 이러면서 이제 1년을 넘어서 이제 지냈어. 근데 어느 날 이 신랑이 자기가 좀 열심히 해보겠다는 거야. 그때도 이 옴수련을 가르쳤지. 그럼 방에 들어앉아가지고 오 하는데 그냥 뭐 밤낮이 없어. 지나가다 들으면 밤에도 옴하고 있고 낮에도 옴하고 있는게요. 그리고 거의 한 달 가까이 돼서 이제 나왔는데 방에서 사람이 나와서 이제 밥 먹는다고 이제 인사한다고 왔는데 눈이 이렇게 되지 이렇게. 네? 이렇게. 심식이려가 생겨. 얘와 얘가 달라붙어가지고 눈까지 달라붙었어 이렇게. 그래서 나 훌륭하다. 아니 너 이제 됐다. 그래서 그 마음을 어디다 쓸 거냐. 그랬더니 자기는 중생을 이롭게 하는데 그 마음을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라. 그래 가가지고 이제 제주도 내려가지고 이제 부부가 마을에 살면서 마을 사람들을 이제 보살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보고 그 마음으로 관하니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그걸 보니 그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참 아주 훌륭하게 공부를 하고 내려갔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떠난 지가 이제 한 20년이 넘었죠. 지금은 어떻게 사나 몰라. 그 뒤로는 연락을 안 해가지고 그분들도 연락을 안 했는데 참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난 그 사람의 그 표정 눈이 탁 이렇게 돼가지고 안 떠져. 이렇게 딱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 사람이 180도 바뀌어졌어. 그렇게 보는 거를 아는 거를 추구했던 그 무당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 딱 심식이려가 되니까 그 마음이 다 사라지고 오로지 그냥 이 식물 바탕과 식의 바탕을 갖다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딱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었죠. 지난 세월 동안 몇몇 사람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전 지켜봤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그 사람들이 어떤 능력을 갖추는지를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전 봤어요. 그네들은 저한테 희망을 주었죠. 그래, 이렇게 수행하면 깨달을 수 있고 그렇게 깨달은 사람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은 어려운 공부가 아니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응? 쉽습니다. 이제 자꾸 이제 한 가지 질문하려고 해요. 예. 일상간 할 때 태양을 여기 하는데 뒤에 스님 그 능이란 할 때 빈 예. 공간이라 하셨거든요. 편안한 마음. 네, 그때도 그 태양이 있어도 계속 그렇죠. 이 태양의 둥근 모양으로 편안한 마음이 거기 자리하는 거고
이 머리골 속에는 저 물결의 그 맑고 투명한 그 느낌이 텅 빈 그 상태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마음이 이렇게 마주보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눈이 이렇게 돼. 본인의 마음이 그냥 이렇게 돼요. 그냥 쉽게는 머리가 가슴을 내려다본다. 또는 가슴이 머리를 올려다본다요. 다만 편안한 것과 텅 비워진 것이 마주본다. 그건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아까 저게 편안한 물결을 느끼라 할 때 머리 뚜껑이 없어지면 안 되죠? 아니야, 돼. 아니 머리 뚜껑이 뭐니? 무슨 아무 쓸모 없어요. 그냥 저절로 없어지고 이렇게 그래요. 기운이 들어오고 그러면 아주 좋은 거예요. 안 되나 했어. 아니요. 아주 좋은 명상이에요. 본래 이 머리는 감각이 없어. 뇌는. 지금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뇌 뚜껑 이렇게 열어가지고 거기 수술하잖아요. 이렇게. 그래도 안 아파. 감각신경이 없는데 오로지 감각신경이 살아있는 데가 저 중앙자리예요. 저기는 한 3% 정도의 감각신경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호흡경로를 타고 저길로 들어가면 그 3%의 감각으로 그 공간의 감각을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자리가 나중에는 연화 보좌의 자리다. 부처님이 저 자리에 앉아요. 지금 우리는 저거를 이제 물결로 인식을 하지만 나중에는 머릿속에 있는 저 물결을 확장시켜. 이 속에서 이만큼 확장시켜, 저만큼 확장시켜. 이게 5리, 10리, 20리, 100리, 지구를 벗어나 이렇게 확장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이 머리골 속에 있는 저 수상이 넓은 연못처럼 넓은 대처럼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이제 식의 확장이라 그래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 내 식의 몸이 커져. 그래서 인식의 범위가 무한하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스님, 그 해부학적으로 그러니까 시상이 그 척수에게 떠 있다는 그 자리가 삼내식인가요? 3대실이 그 자리예요. 저 자리. 시상이 이렇게 있으면 고기가 물로 차 있다. 채워져 있지. 네, 그 자리가 삼내식인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 삼내실에 채워져 있는 내척수액이라는 물이 이게 이제 미세하게 파동을 하면서 거기서 생성되는 에너지가 뇌세포를 재생시켜요. 그러면 눈 시신경도 재생되고 청각신경도 재생되고 이 대뇌 피질세포도 재생되고 이렇게 계속 뇌세포가 재생이 되는 거예요. 늙는다는 것은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뇌에서부터 비롯돼요. 뇌 신경세포가 재생력이 떨어지면 늙는 거예요. 뇌 신경세포가 재생력이 떨어지지 않으면 안 늙어요.
몸은 뇌의 상태를 따라가. 그래서 그 뇌라는 이 안몸을 우리가 잘 주시하고 그 안몸의 기능을 잘 살려서 이 수행의 힘을 얻도록 하는 발판으로 써야 돼요. 몸이 법당이다 그러잖아 우리가. 그지? 이 몸이 법당이야. 나중엔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이고 내가 수행하는 수행장이고, 이 몸의 어떤 구조나 이치에 대해서 처음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접하니까 이제 생소한데, 정토 16관을 하다 보면 이제 이것이 기본이 돼요. 이 자리 저 자리 한 자리 한 자리 이거를 확보해가는 과정과 확보된 자리를 어떻게 연결해서 운용하고 그 결과로서 어떤 산매에 들어가는지, 이것이 정토 16관의 행법이에요. 이게 시작이고, 능연이라고 하는 이것이 시작이고, 일상관과 수상관을 하는 것은 심의 바탕과 식의 바탕을 표상화하기 위한 작업이고,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수련을 하면서 했던 무념무심을 인식하기 위한 방편인 거예요. 그래서 무념무심이 인식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그 해의 형상에 집착할 필요 없다. 다만 편안하고 텅 비워진 그 상을 취하는 것이지, 수상과 일상은 그거를 인식하기 위한 도구예요. 그래서 본성 능연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이제 따로 일상을 떠올리지 않아. 또 수상을 떠올리지도 않아. 다만 텅 비워진 무념과 편안한 무심을 인식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 한마음스러운 대행스님은 당신 제자들한테 모든 걸 다 주인공한테 맡겨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공이라는 것이 이렇게 본성 능연을 할 줄 안다면 그 주인공이 이제 실질적인 인식의 대상이 되는데, 이 본성 능연을 할 줄 모르는데 막연하게 주인공이라는 걸 세워가지고 거기다 다 놓고 맡겨라 하니까 이 한마음이라는 이거를 마치 신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니까 이제 나중에 마음을 관해라 이제 이렇게 가르침의 방향이 이제 조정이 됐는데, 어쨌든 그 신앙심으로 대단한 열풍을 이루었어요. 거기다 맡기면 모든 게 다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다만 네 마음의 주인공한테 맡겨라. 그러니까 이제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되는 사람이 80%라면 안 되는 사람은 20%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요 하는 사람한테는 되고 안 되고도 다 맡겨라. 다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되는 것을 경험한 80%의 사람들이 지금의 한마음 선언을 지탱하는 그런 아주 주축이 됐고, 그 신앙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참 대단한 열풍이었죠. 아주 훌륭한 불사를 하신 거예요, 대양스님은. 여러분은 이 한마음 주인공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보는 것이 아니다. 그걸 그냥
믿음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뚜렷한 인식으로 심의 바탕과 식의 바탕이 치를 이루도록 해서 이 본성을 실질적으로 참하도록 의도를 통해서 참고하도록 이렇게 이 틀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힘이 쌓여지면 이것은 대단한 능력이 된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 속에서 그런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나타날 거예요. 다만 짬짬이도 좋고 꾸준히도 좋아. 들어가는 숨과 내쉬는 숨을 통해서 이 무념처와 무심처가 서로 마주보도록 하는 이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이 느낌이, 무념의 느낌이 잘 안 느껴져요. 그러면 그냥 숨 쉬는 거를 들이쉬면서 그 안을 들여다본다고만 생각해요. 그러면 언젠가 그 안의 느낌이 눈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것이 식의 바탕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 보여지는 그 텅 비워짐과 가슴의 편안함이 처음엔 편안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편안함이 찾아와. 문득 어느 날 문득 이 불안함과 이 불안정함이 톡 가라앉아. 그리고 편안한 이 상태가 찾아와요. 이게 무심초구나. 그때는 능연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단 하루를, 단 3일을, 일주일을, 한 달을, 석 달을, 그 정도 시간을 이 마음을 붙들고 늘어질 수 있다면 등력하고 힘을 갖고 냉철한 그 깨달음에 들어간다.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애부라고 재진애부 연부라고 하면서도 능연으로 하면 돼. 밖에서 일을 하면서도 능연으로 하면 돼. 제일 좋은 게 농사 지면서 하는 거더라고요. 농사 지면 밭에 나가서 그러고 있으면 아주 좋아. 그러다 보면 어느새 밭도 다 맺어 있고 곡식은 나날이 자라고 있고 아주 좋아요. 이건 일하면서도 할 수 있고 편안하게 고요하게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한번 열심히 해봐요. 하실 수 있겠죠? 네. 저 질문. 예. 예, 그 수상관하고 능연 하나씩 질문이 있는데요. 수상관을 할 때 이제 처음에 이제 검은 물결이 조금씩 보이다 사라지다 하다가
그 놀이터에 있는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놀이기구 같은 게 보이더니 그 다음에는 그 은하계 같은 이런 모양이 수평으로 이렇게 천천히 돌아가는 그 상태로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게 보여졌었거든요. 그게 어떤 건지. 그게 이제 식의 틀이 확장된 거예요. 식의 틀이 확장이 되면 실제로 은하계를 덮을 수도 있고, 그래서 멀리서 은하계를 보는 것처럼 그 모습을 들여다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간이 겪은 그 일은 식의 틀이 확장되면서 오는 현상이다. 뭔가 이렇게 회전하는 그 느낌이 계속 있었는데요. 그게 제가 불안정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원래 그런 걸까요? 그런데 전정 불균형이에요. 네. 귀를 이루고 있는 이 균형 센서가 좌우 밸런스가 깨져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제 그 소용돌이처럼 드러난 건데, 이제 그게 다스려지면 도는 느낌은 사라지고 그 표상만 남아 있게 돼. 그 다음에 능연은 이제 위에 그 텅 빈 것과 아래쪽에 그 편안함이 이제 서로 이제 처음에는 서로 둘 다 상관없는 상태였었습니다. 서로. 그러다가 둘이 관계를 가져봐라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막 뒤섞이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띄어가지고 붙잡아서 이렇게 막 했더니 그 다음에는 또 그 자석 같은 것끼리 되면은 막 서로 막 팍팍 밀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밀어지면서 안정이 안 되고 어쨌든 계속 뭔가 불균형하게 막 불안하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을 붙잡으려고 막 하니까 능연이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다가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하얀색 백사장에 어떤 하얀 옷을 입은 여자 같은 사람이 한번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파란 바닷속 물 같은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되니까 약간 좀 추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일상관을 하면서 내가 지금 태양을 생각을 안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냥 옴 하면서 그냥 진동만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태양을 떠올려서 이렇게 계속 몇 번 계속 반복을 하면서 했더니 이제 편안한 바닷가에 이제 해도 떠 있고 물도 잔잔하고 온도도 적당히 좋은 굉장히 쾌적한 그런 그 해안가 풍경으로 바뀌고 그 상태로 계속 이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많은 것도 일어났다 사라졌구먼. 그래요. 그 이제 능연을 할 때 식의 바탕의 공간감과 심의 바탕의 공간감이 처음엔 구분이 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얘들이 같아지려고 해. 오히려 미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요인법이 필요해. 그때 요인법을 이렇게 취해주면 이렇게 착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요거를 통해서 저절로 거리감이 생긴다. 마음으로 떼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막 뒤틀리고 이상하게 반항을 하잖아. 근데 그냥 이걸 가지고 편안하게 이렇게 잡아주면 요것과 요것이 뚜렷하게 탁 분리가 되는 거예요. 능연을 함에 있어서 그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하는 그 느낌을 키워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계 바탕의 느낌과 심의 바탕의 느낌이 서로 다른 점을 뚜렷하게 인식해라
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혼미해지면서 섞여. 이거는 중간에 표현했듯이 그냥 물만 있는 것이든지, 예, 백사장처럼 그 심의 바탕이 백사장으로 나타난 거거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분리시켜줘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무념할 때는 내 마음속으로 내가 숨을 들이쉬면서 무념하고 들이쉬어. 그리고 그 틀을 갖다가 뚜렷하게 이렇게 잡아주고, 숨을 내쉬면서 무심할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뚜렷하게 가슴바탕의 편안함만 인식해. 그리고 능연할 때는 마주보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항상 지속이 되면서 이것에 대한 변화를 항상 내려다보는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또 흐미해지고 섞이려고 해.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념 무심을 뚜렷이 잡아주고 능연히 이렇게 유지되도록 하고, 요 노력을 계속 해줘야 돼. 한 경계를 놓고 삼신이 구족되도록 하라. 자, 이런 사과가 있어. 사과를 눈으로 보는데, 자, 일단 시계 바탕에 텅 빈 마음으로 이거를 비춰줘. 이 문형으로. 그리고 심의 바탕에 편안한 마음으로 무심으로 비춰줘. 그리고 무념 무심으로 비춰주는데 무념의 느낌과 무심의 느낌이 뚜렷하게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을 인식해. 이게 무념, 무심, 그리고 요 정멸상, 이렇게 해서 이것을 삼신이라 해요. 사과를 볼 땐 사과를 보면서 삼신이 구족되고, 배를 볼 땐 배를 보면서 삼신이 구족된다. 이것이 실현이 됐을 때 이것을 비로소 제도했다. 이렇게 얘기해. 밖에 있는 현상을 볼 때도 이렇게 보고, 그렇게 되려면 내가 내 마음자리를 볼 때 이것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본성이거든. 무념과 무심이 이렇게, 무심과 무념이 합쳐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이것이 곧 본성이다. 그래서 본성은 세 가지 모습이 있다. 무념의 정상, 무심의 적상, 이 간극의 정멸상. 이 간극의 정멸상은 나중에 이제 지상관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식하도록 해요. 지금은 이제 일상관과 수상관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본성의 두 모습을 보는데, 지상관, 세 번째 관인 지상관을 하면서 이 정멸상을 보는 훈련을 해요. 이것이 이제 온전한 본성이다. 이것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뭉뚱그려진 게 아니야. 뭉뚱그려지면 이걸 할 수가 없어. 처음부터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지지도 않고 합쳐지지도 않도록 그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 제가 본 그 마지막 장면이 저는 그 무신과 무념이 조화롭게 합쳐져서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확실하게 둘 사이의 간극이 인식이 되도록 독자적으로 합쳐지는 것도 필요해. 네. 그런데 실제로 그거는 섞인 게 아니고 두 개의 형질이 뚜렷이 다른 상태로 유지되는 거예요. 유지되면서 같이 있는 합쳐졌다고. 그거 아까 금강해탈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금강해탈이라고 그러고 저거를 반야해탈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반야해탈에 들어갔을 때 이것을 이제 조사문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금강해탈까지는 아직 조사문에 들어간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 스님 그러면 수면이 잠이 너무 많이 올 때 그때도 능연으로 이제 무심과 무념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쳐다보게 하면 이 수면도 극복이 되는 건가요? 그냥 그렇게 자. 그러면 꿈속에서도 능연을 하고 있어. 꿈속에서도. 스님 꿈 얘기하시니까 질문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있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그 꿈에서 늘 맑은 물 속에 늘 있는 꿈을 자주 꾸는데 그게 저도 모르게 그 전염 내지는 그 자기 인식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꿈인가요? 그렇죠. 서쪽산의 동자한테 물어봐야 되겠구나. 그런 꿈을 꾸시는구만. 그 능연을 그렇게 할 때는 진짜 눈을 떠도 뜰 때 그렇게 뜨고 눈을 감아도 그렇게 감는데 꿈에서도 그걸 하고 있어. 이제 꿈속에서 누가 나타나서 물어. 진면목이 뭐요? 이렇게 물어 꿈속에서. 그게 이제 지리산에서 공부할 때인데 근데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야. 이제 그렇게 잠이 들고 꿈을 꾸는데 어떤 스님이 나타났어. 그런데 막 옷을 다 훌렁훌렁 벗어 제치더니 빨개를 벗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보면서 너는 이거 할 수 있어? 이런 표정으로 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진성자용이 아닌가? 그랬더니 에? 이왕 쓰려면 올바로 쓰지. 그게 무슨 부끄러운 일이냐. 너가 너를 쓰는 게 그것밖에 안 되냐. 응? 올바로 써라. 왜 그렇게 부끄럽게 쓰냐. 그랬더니 씩 하고 도망가더라고. 그런 일들이 막 생겨. 막 그런 실험하는 일들이. 그 꿈속에서라도 그렇게 자각을 하고 각성이 유지돼서 그런 어떤 경계가 오면 그야말로 진짜 진성자용, 그 진면목으로 스스로를 쓸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경계들이 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한 무의식의 밑바닥까지 체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잠들면서도 능연이 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그런 증상들. 마치 어린 아이가 엄마가 안 들어와서
방 안에서 엄마가 언제 들어오나 그 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처럼 그 그리워하는 마음처럼 얘와 얘가 그렇게 그리워하도록 해라. 응? 엄마 언제? 얘 엄마는 얘고 얘 엄마는 얘예요. 응? 이게 뭐 닭이 알을 굶듯이 해라, 뭐가 뭐 하듯이 해라, 그게 다 이소리요. 얘와 얘가 그렇게 해라. 응? 응. 그렇게 세워서 그렇게 능연해라. 그 마음으로. 예. 그럼 무념과 무심을 그 서로 바라보는 게 프로테지가 틀릴 수 있나요? 그렇죠. 예, 어떤 때는 무심이 강했다, 어떤 때는 무념이 강했다. 왔다 갔다 하는데 강한 놈이 주체가 돼서 약한 놈을 보면 돼요. 그 무념은 그냥 무념 그 자체를 이렇게 보면 무심은 좋아가지고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 그거는 무심. 좋아요. 그 기쁨. 응? 무념이 무심을 볼 때 그 편안한 데서 기쁨이 일어나면 그 기쁨은 좋다. 그걸 밝은 성품이라 그래요. 그 기쁨으로 무념무심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아주 공부가 빨라. 왜냐면 재밌으니까. 예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식품회사 하는 사장이었는데 회사를 갔다 오면 회사를 한 5시 반에 퇴근해요. 그래서 집에 오면 부부가 앉아서 그냥 그렇게 오 하고 이거 있는 거야. 이렇게. 그걸 12시 넘어서까지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은 너무너무 심심한 거야. 이거 도대체 내가 엄마 아빠가 있어 없어 도대체 저 인간들은 틈만 나면 앉아서 오음하고 뭐 귀신 같은 소리만 내고 있고 심심해 죽겠다. 근데 한날은 내가 갔더니 내가 엄청 밉다는 거예요. 스님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이상해져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라. 왜 그러고 있나. 그랬더니 왜 그래? 아빠가 하는 얘기가 재밌어. 재밌어. 그게 제일 재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걸 할 게 없어. 그냥 이 마음을 내려다보면 거기서 아주 그냥 뿌듯하고 행복한 마음이 올라와서 그게 열반나기지 뭐요. 네 개가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난 그 사람 보고 나도 배우게 되더라고. 나는 내가 공부할 때는 저렇게 재밌게 한 것이 참 드물었는데 나중에서나 자미를 알았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재밌었던 적은 없었거든요. 그 사람은 처음 배울 때부터 그렇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도사가 됐어요. 나중에는. 근데 처음에 이렇게 무념과 그게 검은 기둥으로 이렇게 둘이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돼 있는데 좀 하다 보니까 물기둥 같이 변했거든요. 근데 분리가 안 돼요. 그렇고 뭐. 그래서 이제 이걸 하면서 따로따로 짚어줘야 돼. 머릿속 할 때 이걸 짚어주고 가슴바탕 할 때 이거 짚어주고 그리고 이 두 개를 이렇게 마주대고 이것과 이것을 따로 이렇게 주시하고 그게 중요해요. 하다 보면 돼. 아주 잘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할까요? 고생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